안녕하세요. 유명 예술가들 A 운명입니다. 한때 무대 위에서 수백만 팬의 환호를 받던 스타들. 수십억 원을 손에 쥐고 호화로운 삶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그들. 그런데 그 찬란한 빛 뒤엔 누구도 몰랐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도박, 무모한 선택. 그리고 한순간에 신뢰를 잃은 결정적 실수. 과연 무엇이 이들을 정상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때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빈곤과 논란 속으로 추락한 한국 연예인 탑7의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성공의 유혹과 책임의 무게, 그리고 재기의 가능성을 담은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 끝엔 어떤 교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첫째, 화려한 연예계 이면의 재정 몰락 실체. 둘째,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 그리고 셋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이들의 감동적 여정.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과연 이 연예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보장된 삶은 정말 존재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탑10. 이준호 1990년대. 대한민국은 한 그룹의 등장으로 열광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그 중심에 있던 이준호는 춤과 랩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수백만 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난 알아요. 하여가 같은 곡들은 가요계를 뒤흔들었고 이준호는 단숨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시 그의 이름은 청춘의 상징,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가 꺼진 순간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정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을까요?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되자 이준호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음악에서 성공했으니 사업도 잘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은 그의 야망을 불태웠지만 동시에 첫 번째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며 후배 가수를 키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그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기획사는 연이어 적자를 냈고 뮤지컬 제작에 도전한 시도마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2012년 결국 그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년 한때 국민적 스타였던 그의 이름은 빚더미와 함께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준호는 돌잔치 이벤트 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그의 모습은 잠시 희망을 주었지만 곧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업 자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2017년 8월 31일 2022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023년 2월 대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몰락을 공식화하며 대중의 실망을 키웠습니다. 이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왜 계속해서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2023년 유튜브 근환골림픽 인터뷰에서 그는 서태지와 양현석에게 미안하다며 과거의 과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는 연속적인 실수를 낳았습니다. 한 X 게시물은 이준호는 서태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더 큰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이 말은 그의 비극을 정확히 짚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준호의 몰락은
연예인의 명성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음악 무대에서는 천재였지만 사업의 세계에서는 초보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통할까요? 명성에 기대는 대신 준비와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그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과연 또 어떤 스타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탑6 심형래. 1980년대 TV를 켜면 한 남자의 웃음이 전 세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심형래. 영국 캐릭터로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든 코미디의 전설. 그의 이름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친숙한 그야말로 국민적 스타였습니다. 한때 광고 100편 이상을 찍으며 연수입 120억 원을 벌어들였던 그는 화려한 삶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 그의 마음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감독, 할리우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장이 되는 것. 이 야망이 그의 인생을 뒤바꾼 시작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심형래는 코미디를 넘어 영화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우로엠의 시리즈로 특수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본 그는 2007년 무려 400억 원을 투자해 영화 디 워얼을 완성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계에 새 지평을 열겠다는 그의 포부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개봉 초반 흥행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받으며 심형래는 할리우드 무대에 서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비평가들의 혹평과 함께 빠르게 관객을 잃었고 막대한 제작비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0억 원이 넘는 빚만 남았습니다. 2013년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몰락의 파장은 심형래 개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튜디오 영구아트무비는 문을 닫았고 함께 일했던 직원 수십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웃음을 주던 그의 이름은 이제 재정 실패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 MBN 신과 한판에서 그는 스트레스로 구안와사와 당뇨를 얻었다고 털어놓으며 그 시절의 고통을 회상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JTBC 인터뷰에서 그는 성노비 의혹까지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형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야망은 과연 너무 컸던 걸까요?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던 걸까요? 그는 한국 영화의 세계를 열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한 X 게시물은 심형래는 웃음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안타까움만 남았다고 썼습니다. 그의 도전은 무모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인정받아야 할까요? 이 사건은 연예인의 꿈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뒷받침할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형래의 몰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었고 그의 이름은 웃음에서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스타의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탑4 이봉원. 1980년대 TV 속에서 한 남자의 웃음이 전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봉원. 친근한 유머와 따뜻한 미소로 예능계를 주름잡던 코미디언. 그의 이름은 가정의 행복, 웃음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아내 박미선과 함께 코미디언 3호 부부로 사랑받으며 방송마다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 그의 인생은 끝없는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요?
이봉권은 방송으로 번 돈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단란주점, 삼계탕집, 커피숍, 연기학원, 고깃집까지.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참담했습니다. 2024년 9월 채널 A의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서 그는 총 7번의 사업에 실패하며 10억 원의 빚을 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사채 이자는 한 달에 600만 1,700만 원에 달했고 그는 내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 성공할 줄 알았다며 유명세에 대한 과신과 경험 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빚을 갚기 위해 박미선 명의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봉원의 재정난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월 MBN 전현무 계획 2에서 그는 답이 안 보일 때 이상한 생각을 했다. 반포대교까지 가서 강물을 바라본 적도 있다고 털어놓으며 그 시절의 절망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아내 박미선에게조차 이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고 그녀는 방송을 통해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웃음을 주던 코미디언이 무대 뒤에서 이렇게 깊은 어둠을 겪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봉권은 좌절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행사와 야간업소 출연을 통해 10년간 묵묵히 빚을 갚았고 결국 모든 채무를 청산했습니다. 이봉권의 재기는 그의 솔직함과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방송에서 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며 시청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했습니다. 2024년 절친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천안 짬뽕집이 하루 500그릇을 팔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가족 생활비는 박미선이 부담한다고 고백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 X 게시물은 박미선이 없었다면 이봉권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의 재기를 응원했지만 동시에 아내의 희생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기담이 아닙니다. 실패를 직면하고 책임을 다한 한 사람의 드라마입니다. 이봉권의 여정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명성에 기대는 도전은 어디까지 정당할까요? 그리고 실패 앞에서 솔직함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부부의 신뢰 그리고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봉권의 선택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의 복귀는 단순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의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스타의 비극과 재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탑5 박보검 화면 속에서 빛나는 미소, 따뜻한 눈빛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 박보검. 응답하라 1988리의 태기, 구름이 그린 달빛의 세자.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춘 스타입니다. 그의 이름은 희망과 성실함의 대명사로 누구나 부러워할 화려한 무대 위의 삶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모습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떠안아야 했던 무거운 비극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자가 그의 청춘을 짓눌렀을까요? 2008년 박보검이 고작 15세였던 때 그의 아버지는 사업자금 3억 원을 대출받으며 아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박보검은 연예계 데뷔 전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빚은 이자를 포함해 2014년 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2018년 개인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법적 구제책이 없던 시절 어린 박보검은 이 거대한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2016년 박보검이 응답하라 88로 스타덤에 오른 직후 알려지자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순한 이미지의 배우가 빚더미에 한 X 게시물은 박보검의 미소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 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박보검은 이 비극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구름이 그린 달빛, 남자친구 같은 연이은 히트작으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2017년 한동창은 박보검이 학창시절 왕따를 도운 친구였다는 미담을 전했고 그는 2013년부터 보육원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보검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난을 넘어선 역경의 드라마입니다. 그는 왜 어린 나이에 그런 부담을 짊어지고도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2021년 라디오스타에서 그는 어려운 시절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한 네티즌은 X에서 박보검은 빛보다 큰 마음으로 이겨냈다고 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성공담이 아니라 책임과 성실함으로 비극을 희망으로 바꾼 여정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린 나이에 떠안은 부담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박보검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의 선택은 단순한 연예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박보검의 여정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그의 성실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스타의 비극과 재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탑시, 윤정수, 1990년대 말 TV 예능은 한 남자의 재치로 가득 찼습니다. 윤정수, 특유의 순발력과 유쾌한 에너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개그맨. 내 사랑 내 곁에, 구해줘. 홈즈에서 보여준 그의 웃음은 늘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무대 뒤 그는 누구도 모르는 비극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웃음의 아이콘에서 빚더미로 내몰았을까요? 2013년 윤정수는 지인의 사업을 보증하며 연대 보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그 선택은 그의 삶을 뒤바꾼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인의 사업은 실패했고 윤정수는 10억에서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의 20억 원대 청담동 자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방송 출연료마저 압류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년 한때 전국을 웃게 하던 개그맨은 하루아침에 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2024년 12월 MBC 구해줘. 홈즈에서 그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도 보증을 잘못 썼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당시의 절망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윤정수는 이 비극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능 무대에서 내 출연료는 통장에 안 들어온다며 자신의 처지를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2017년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그는 빚 때문에 방송에서 사라졌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안에서 짬뽕집을 운영하며 하루 500그릇을 판매하는 성공을 이뤘고 빚을 청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방송에서 그는 빚을 갚으며 새 삶을 찾았다고 말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 생활비를 아내에게 의존한다고 밝혀 재기 뒤에도 남은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정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기담이 아닙니다. 그는 왜 자신의 아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까요? 그의 진정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한 X 게시물은 윤정수의 진심이 그의 무대를 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웃음으로 승화하며 대중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2025년 그는 12세 연하의 예비신부와 결혼을 발표하며
새 출발을 알렸지만 일부 네티즌은 그의 과거 재정난을 떠올리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신뢰와 책임의 힘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정수의 선택은 단순한 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실패를 마주한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어떻게 다시 무대를 밝혔을까요? 그리고 그의 진정성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스타의 비극과 재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탑2. 신정환 2000년대 초반, 예능계는 한 남자의 재치로 활기찼습니다. 신정환, 야심만만. 상상 플러스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입담과 센스로 톱 MC의 자리를 굳힌 스타. 그의 이름은 웃음과 재미의 상징이었고 컨츄리 꾸꾸 멤버로서의 인기도 더해져 전 국민이 아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 그는 점점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그림자가 그의 인생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2005년 신정환은 이미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압구정의 한 도박장에서 적발되어 벌금 700만 알원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곧장 복귀하며 재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의 몰락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4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하다 체포된 그는 귀국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3월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까지 더해졌고 방송 스케줄을 무단으로 펑크내며 KBS와 MBC의 출연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더 큰 논란은 댕기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박 스캔들을 무마하려 그는 필리핀에서 댕기열에 걸려 입원 중이라며 병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작된 해명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현지 병원 취재 결과 그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단순 휴식 목적이었다고 증언되었습니다. 2010년 9월 20일 게다가 명품 패딩을 입고 귀국한 그의 모습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판을 샀습니다. 2025년 2월 유튜브 채널 고정회에서 그는 친한 형의 조언으로 댕기열이라고 했지만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후회하며 털어놓았습니다. 이 거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신정환의 복귀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는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고 그의 이름은 도박과 거짓의 상징으로 굳어졌습니다. 2025년 4월 유튜브 논논논에서 그는 연예계 성상납 실태를 폭로하며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사업가들이 500만 1,000만짜원의 여성 연예인을 언급하며 3명이 동시에 한 이름을 불렀다고 밝혔으나 이는 누리꾼의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여성안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이 폭로는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지적했지만 그의 과거로 인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신정환의 이야기는 신뢰의 붕괴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도박은 그의 중독을 드러냈고 거짓은 그를 영원한 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한 엑스게시물은 신정환은 재능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인의 책임을 져버린 결과였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뢰를 잃은 후 재기는 가능한 걸까요? 그의 여정은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정환의 몰락은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 가장 큰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또 어떤 스타의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터프 1. 이상민. 199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는 한 그룹의 열풍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상민, 혼성그룹 룰라의 리더로 힙합과 댄스를 융합하며 전 세대를 사로잡은 스타. 연인, 3사 같은 히트곡으로 그는 연수입 20억 원을 벌며 정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능에서도 아는 형님, 미운 우리 새끼에서의 입담으로 사랑받았지만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요? 2000년대 초반 이상민은 음악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의류 브랜드, 연예기획사, 부동산 투자까지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잘못된 투자와 사기 피해가 겹치며 그는 2005년부터 약 69억 8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2010년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월세 4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2017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는 궁상민이라는 자조적인 별명을 붙이며 빚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는 17년간 방송 출연료와 상금을 채무 상환에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예능 상금까지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는 돈이 없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농담으로 웃음을 주었지만 그 뒤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단순한 재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2017년 말 그는 마침내 파산 면책을 받으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 X 게시물은 이상민은 빚보다 큰 믿음을 보여줬다며 그의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이상민은 유튜브 논논논에서 연예계 성상납 실태를 폭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한 기획사 대표가 여성 연예인들에게 몸으로 돈을 벌라고 강요했다고 밝혔고 이 발언은 서울경찰청 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2025년 4월 23일 일부는 그의 폭로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과거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재기 여정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왜 17년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성실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실패를 웃음으로, 진심으로 마주하며 성실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재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뢰를 되찾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상민의 선택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그의 끈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이야기는 곧 마지막 정리로 이어집니다. 과연 어떤 교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던 연예인들의 몰락과 재기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준호와 심형래는 명성에 대한 과신과 무모한 야망으로 빚더미에 앉았고 신정환은 도박과 거짓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으며 무대를 떠났습니다. 반면 이본권과 윤정수는 실패를 솔직히 마주하며 웃음과 진심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상민은 70억 원의 빚을 17년간 성실히 갚으며 재기의 아이콘이 되었고 박보검은 어린 나이에 떠안은 비극을 연기로 극복하며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성공의 유혹, 책임의 무게, 그리고 재기의 가치를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명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패 앞에서 진심과 노력만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 중 어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이준호의 무모한 도전, 신정환의 신뢰 붕괴, 아니면 이상민의 끈기 있는 재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연예계의 숨겨진 드라마와 교훈을 만나고 싶다면 유명 예술가들의 운명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